안녕하세요. 신용 좋은 사람들의 신용상담사입니다. 워크아웃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 채권자 부동의에 대해 걱정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워크아웃은 기본적으로 채권사의 동의를 묻는 절차가 있으며 신청한 채권의 과반액 이상의 채권사가 동의를 해야 채무조정이 체결이 됩니다. 또한 연체일에 따라 신속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으로 나뉘며 채무조정 수준이 다른 만큼 채권사들의 부동의 확률도 다릅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신청을 하더라도 부동의로 인해 절차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동의 위험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동의 위험 요소를 알아보고 단일과 반채무 여부가 다른 두 명의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예상되는 채무조정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워크아웃에서 부동의 위험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대부업, 저축은행, 카드사, 은행 순으로 부동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 순서가 꼭 맞는 것은 아니나 평균적으로 이러한 경향을 보입니다. 다만, 같은 계열이라도 특정 채권사의 부동의가 높은 경우가 존재하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대부업체로 매각된 채무의 동의율은 대부업체에서 대출한 채무보다 유의미하게 동의율이 높습니다. 두 번째, 개인 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신속 채무조정 순으로 부동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는 당연한 것으로 채무 감면이 더 많이 되는 개인 워크아웃을 채권사들이 더 부정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대출일이 최신일수록 부동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최소 1년 전 12회 이상 상환한 경우 동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채무 과중도가 낮을수록 부동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채무 과중도는 신청인의 재산, 소득, 부양가족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특히 부동산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부동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동의 우려 요소가 있으나 제일 위험이 높은 것은 단일 과반 채무인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단일 과반 채권사의 결정으로 워크아웃 진행이 결정이 되기에 단일 과반 채권사는 부동의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단일 과반 채권사 존재 여부에 따라 어떻게 결과가 예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 A와 채무자 B의 상황을 간략히 알아보고 채무조정 예상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채무자 A입니다. 채무자 A는 모든 채무가 5개월가량 연체가 된 상황입니다. 부채 원금은 8,500만 원이며 이자는 500만 원으로 총 채무는 9천만 원입니다. 단일 과반 채권사 없이 채무가 여러 채권사로 잘 분산되어 있습니다. 재산은 임차보증금 6천만 원이 있습니다. 채무자 가족 관계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구입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월 400만 원이며 배우자도 근로소득이 있고 과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진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는 5개월 정도 채무가 연체된 상황이라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될 것입니다. 간략하게 개인 워크아웃 채무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변제 기간이 최장 8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자 감면의 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 모두 전액 감면이 됩니다. 원금 감면을 보면 미상각 채무는 0에서 30%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상각 채무에 대해서는 20에서 7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채무 상각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채권사가 부실 채권을 회계적으로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체가 매우 오래되었거나 채무가 다른 채권사로 매각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각 채무로 간주합니다. 채무자는 5개월 정도 연체가 되었기에 일부 채권을 상각 채권으로 간주하여 결과를 산출하였습니다. 월변제액과 변제 기간은 채무자의 총채무, 부양가족, 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이 됩니다. 채무자는 4인 가구지만 배우자는 소득이 있으므로 배우자만 부양이 제외되어 3인 생계비 약 301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생계비로 20만 원 정도 인정되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 최장 변제 기간인 96개월로 계산을 하니 월 79만 원으로 이에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월 약 79만원을 96개월 변제하며 총 변제액은 7,650만원이고 채무 감면율은 15%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채무자비입니다. 채무자비는 A와 다르게 카드 채무 제외하고 신용채무가 시저축은행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외 연체기간, 총채무액, 소득, 재산 조건과 가족 구성은 동일한 조건입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채무조정 진단을 시작하겠습니다. 채무자비는 최종 부동의로 개인 워크아웃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카드사들은 동의를 해주었으나 단일 과반 채권사인 시저축은행이 부동의하였습니다. 총 채무 9천만원 중 시저축은행 채무는 7,535만원으로 84% 비중입니다. 부동의로 인한 취소는 과반 채권자 수가 아닌 과반 채권액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에 다른 대안으로 개인회생을 고려하였습니다. 간략하게 개인회생의 채무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변제 기간은 기본적으로 36개월입니다. 단,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원인에 따라 최대 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채무 감면은 신청 당시에 채무자의 원리금 총액에서 개인회생 총변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채무 잔액을 탕감을 해줍니다. 개인회생 총변제액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를 차감한 월 변제액을 산정된 변제기간 동안 변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총채무액이 많아야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채무자의 청산가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임차보증금은 6천만원으로 이 금액이 청산가치가 될 것으로 생각하시겠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주택임차보증금에 한하여 거주지역에 따라 면제재산을 책정한 후 그 금액을 차감하여 청산가치를 계산합니다. 과천의 면제재산은 4,800만원으로 청산가치는 1,200만원입니다. 총채무액 9천만원보다 적기에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부양가족을 살펴보면 워크아웃과 동일하게 소득 있는 배우자는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들도 부부가 각각 부양하는 것으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2인 부양가구가 되어 월 변제액은 소득 400만원에서 부양가족 2인 생계비 약 236만원을 차감한 약 164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월 변제액 164만원을 36개월 변제하며 총 변제액은 5,905만원이고 채무 감면율은 34%로 예상됩니다. 워크아웃의 부동의 위험 요소에 대해 알아보고 단일 과반 채무 존재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두 채무자를 비교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 단일 과반 채무가 있는 경우 개인 워크아웃이 최종 부동에 되어 취소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었으며 감면율도 개인 워크아웃보다 높게 예상되어 선택지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월 변제액 부담은 2배 이상 높았기에 채무 감면율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개인 워크아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일 과반 채무로 인해 부동의 우려로 워크아웃 선택을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 후 최종 부동에 될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무료 채무조정 진단은 신용 좋은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